스페이스X와 xAI의 공식 합병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마지막 퍼즐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합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오히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시글은 테슬라 공식 계정인 사이버트럭 계정에서 어제 올린 이미지입니다. 이 게시글을 보면 관리자가 밝힌다라는 내용과 함께 키보드를 밟고 있는 사이버트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버트럭이 밟고 있는 키가 X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기업들이 X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를 게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합병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X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지난 어닝콜을 통해서 테슬라의 모델 S와 X가 사라진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이 바로 이 X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애매모호한 힌트부터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까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게시한 글입니다. 과거 일론은 X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정정하는 글을 남깁니다. 과거에는 그 대상이 지구상에서였는데 이제는 은하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게시글에서 X가 어떤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분명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이 준비하고 있는 일론의 모든 기업이 합쳐지는 X라는 기업,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에게 충분히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탄생될 이 X 탄생 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X CFO 같은 경우 100명의 스페이스X 투자자들과 이야기한 전화 내용을 보게 되면 IPO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답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IPO 일정은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역합병이 아닌 단독 IPO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X가 어떤 식으로 탄생하게 될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역합병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AJ님께서도 잘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었던 오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역합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 많은 수의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스페이스X 주식을 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총 안건으로 스페이스X의 역합병을 올리게 된다면 이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AJ님이 적은 글에서 지분 희석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분 희석이 본인의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분 희석은 한 주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분 희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주는 가지고 있어야 되며 테슬라의 의사결정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총 10불짜리 회사에서 10개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3개를 소유하더라도 3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고 시총 100불짜리 회사에서 100개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중 3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3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전체 지분율의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전체 지분율에서 3%가 되어서 이 지분율 차이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율이 중요한 경우가 경영권 행사를 할 때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되고 난 다음에 주총에서 내 주식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의결권이 갖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일단 지분 희석이라는 단어에 희석이 들어가니까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지분 희석이 아니라 주가 희석이 발생하려면 합병하는 회사의 펀더멘털이 엉망진창이어야 합니다. 높은 시총에 회사를 합병시켰는데 알맹이를 까보니까 그 시총값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페이스X가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는 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초기와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 역시 스페이스X의 본격적인 스타쉽 발사와 함께 이마저도 초기였구나라는 평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거의 확정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투자 근거에 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남의 의견을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남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간단히 증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세상의 대부분의 규칙을 설명해주는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을 기점으로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때 68%의 사람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키가 대부분의 평균에 모여 있으며 그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사람, 조금 큰 사람을 모두 다 합쳐서 전체 인구수로 나눠보면 68%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많은 공감을 받는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2024년 S&P 500 같은 경우 25%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균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은 16.54%입니다. 이는 비단 2024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 거의 항상 지수보다 떨어집니다. 분명 시장이 상승할 때 보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현자들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 항상 시장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매번 대박을 찾아서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 거기에 몰려들지만 실제 평균을 때려보면 보잘것없는 수익률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를까?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특정 펀드가 아니라 펀드의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수개에서 수십 개의 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미국 대형주 펀드, 미국 중형주 펀드, 소형주 펀드, 섹터별 펀드 등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각 카테고리 안의 펀드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남색선의 바입니다. 그 기준을 1년 이하로 잡았을 때 무려 17개의 카테고리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아보니까 해당 카테고리는 4개로 줄었고 15년으로 잡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카테고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에서 25% 미만의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해봤자 개인 투자자 평균밖에 안 되고 그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처참한데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경우는 다 사라지더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철학인 것입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하는가? 시장이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게 유일한 진실인데 그 진실에 발맞춰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주변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사람들의 평균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처럼 많은 위성이 있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공포스럽다. 인공위성들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는지를 알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얼마나 많은 배가 이 순간에도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들을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됩니다. 만약 그 차트를 보게 된다면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게 평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합병과 관련된 힌트를 준 다음에 원래는 스페이스X 상장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었던 자금을 모두 테슬라 추가 매수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 매수에 활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당장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을 챙기며 X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제가 지난 12월 15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해당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 차세대 자율주행으로서 라이다를 채택합니다. 역시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 3개월 안에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단기 시장이라는 게 비이성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만약 리비안이 추가 상승한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숏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리비안이 라이다를 통해서 주가를 펌핑시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가져갔으며 현재 그 숏 포지션 덕분에 소량이나마 테슬라 주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합병을 통해서 오히려 지분율을 더 올리고자 하는 게 테슬라에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합병 이슈 자체가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다른 사람의 동감을 찾을 필요 없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X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세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적립식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본인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만 찾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동의입니다. 그 밖에 주요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내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주장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21세기 운송수단의 지배적인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주 단위가 아닌 미국 전체 연방 단위의 자율주행 규제 틀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내용의 가시적인 성과 역시 올해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월드컵입니다. 6월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 같은 경우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가 주최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주도권을 다시금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 세계 국가에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도시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토론토와 밴쿠버가 유일하며 멕시코 같은 경우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세 곳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모든 도시는 미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